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거에 여러분들 한 몇 년 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시행사와 시행사가 이 건물을 갖다 전체 기획하고 설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금을 못 받을 때가 있죠. 건물에서. 그러면 시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실 부분에 대해서 몇 개를 가지고 가겠죠. 그렇죠? 공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행사가 시공사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관리업체가 또 들어온 거죠. 자, 그러한 건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업체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이제 소유자분들이 관리단을 이제 만들겠죠.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어떤 곳은 보면 관리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인이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관리인이 있죠. 관리인이 공실에 있는 공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임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관리인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심각한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곳은 있죠. 그런 사태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관리인이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임차인이 한 개, 두 개 옷이 아니고, 특히 이렇게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층이나 두 층 또는 세 층, 1층, 2층, 3층, 그것도 좀 꽤 크죠. 대규모 점포. 그렇게 2층이나 두 개 층이나 세 개 층을 갖다 한꺼번에 임차를 하는 경우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임차인은 두 개 층, 세 개 층을 임차를 해서 본인도 한 개 층을 사용하고 또 다른 층은 전대차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이 관리인이 있죠. 이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때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건물 같으면 임차인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건물 수리도 다시 해야 되겠죠. 두 개 층, 세 개 층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리고 연체된 공과금도 다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그 상가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있겠습니까? 어려움. 보증금도 보증금대로 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갖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갖고 나갔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기존의 관리인이 있죠. 이제 나가면서, 해임이 되든 사퇴를 하든, 그냥, 2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관리인이 들어오든, 그래서 이 새로운 관리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관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유자분들한테 위임 계약을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관리인하고 신임 관리인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는가 봐요. 같은 소유자인데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임 관리인이 새로운 관리인 있죠. 이 친구를 엿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소위 엿대봐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기존에 있는 소유자분들 있죠. 소유자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소유자분들한테 기존 관리인하고 임대차 계약, 위임 계약 맺은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분들은 또 법을 좀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관리인한테로 또 쫄래쫄래 다가오가지고 우리 걸 지금
그러면 임대차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임대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되면. 그러면 기존 관리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새로운 관리인이 예를 들어서 또 임차인한테 가서 뭐 이런 것입니다.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좀 달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갖가지를 갖다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완전 썩어 빠진 인간들이죠, 그런 인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처음에는 잘 대응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 뭐 한마디 했겠죠. 신임 관리인한테, 관리단 회장이란 사람한테 한마디 했더만 막 그때부터 그 임차인한테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 관리인하고 당신하고 계약을 했지, 내하고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 내가 왜 나가야 됩니까? 계약은 돼 있는데. 이러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소유자분들한테 이간질해 갖다 꼬셔가지고 소유자분들을 신임 관리인 쪽으로 이렇게 오게 해서 명도소송을 막 쳐버린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명도소송은 명도소 집행력은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은 당하는 거죠. 자, 아주 구체적인 법률적인 부분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판력은 없습니다. 집행력이 있다 하지만 기판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기판력은 판결에 확정이 된다는 건데 기판력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럼 보증금을 또 달라고 하는데 기존 관리인한테도 달라고 해야 되고, 그 기존 관리인은 나는 그 관리인으로 있은 것 뿐이고 통장에서 알아서 들고 와라, 뭐 이렇게 하겠죠. 이래 되니까 임차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명도소송 당하고 또 임차인들, 그 전대차 맺은 사람들도 막 이게 그 관리인이 막 꼬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맺게 하고 이래 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두 개 층, 세 개 층을 임사한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막심한 손해도 손해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사건들이 대한민국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임차인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점을 꼭 염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임차인 여러분들은 꼭 구분 소유자랑 그 호실 구분 소유자랑 계약을 맺으시라니까요. 구분 소유자랑. 그 관리단 회장이라는 그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 절대 맺으면 안 됩니다. 위임받았다가 위임장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분 잘못은 아니라고요. 임차인 그분 잘못은 아닌데 너무 이곳에 이렇게 해가 힘이 들었다는 거죠. 소송은 소송대로가 쫓겨나가시피 했죠. 물론 그걸 법적 대응을 해서 지금은 그 나름대로 이제 승소를 했고 민사상 또는 형사상으로 이제 각종 이제 소송이 들어갈 겁니다.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가해자들한테 당연히 인과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을 줬겠습니까? 그분한테, 임차인 그분들한테.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집합 건물의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뭐 임대를 맡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관리인의 원래 역할은 뭔가요, 여러분? 관리인의 역할. 건물 보존 관리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임대를 합니까, 임대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상사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임차인들 여러분들 정말 이게 분들 임차인들은 피눈물 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것도 2년 한 3, 4년 동안 막 소송하면서 피눈물 나는 상황이 벌어졌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각종 소송이 벌어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잘 아셔야 되고, 이와 같은 이 사건들은 있죠. 소유자분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거죠. 관리인, 관리위원회,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관리인 되겠다, 우리가 관리위원 되겠다, 저끼리 싸우고 이래가 막상 그 임차인들이 피해를 확 다 보는 거죠. 이 개판인 거죠, 이거. 거기에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 들고 있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관리인한테도 위임장을 적어주고, 새로운 관리인한테도 위임장 적어두고, 막 완전 두 군데 다 적어주고, 양다리 걸치기를 하지 않나. 소유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양다리 걸친 다음에 나중에 되면 그런 적 없다 했었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인한테 또는 관리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부동산 관련된 임대차를 맡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맡기시려고 하면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공인중개사한테 맡기시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관리인이 임대차를 하고 이런 곳은 있죠. 건물을 완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관리비만 부풀어 올라가고 건물을 엉망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분양가 대비 엄청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인들, 주변에 있는 시행사, 시공사 쪽이나 이 사람들, 또 관리인을 해본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공매나 경매로 사게 해서 완전 그 건물을 장악해서 자기 것으로 다 만드는 거죠. 첫 분양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한 80%, 90%, 적어도 50%에서 반토막 이상 나죠. 분양가 대비해서. 그 어쩔 수 없이 팔고 나오고,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 자체가.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비일비재하니까요.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여러분들이 똑바로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분 소유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있죠. 절차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있죠. 어떤 촌동네 같은 데서 보면, 촌동네 같은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폄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촌동네 같은 데 보면 가끔 이제 어떤 관습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그 관습대로 마음대로 있죠. 내 말을 안 따르면 왕따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건물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개판이죠, 그런 거는. 그렇게 왕따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인간들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모가지 날려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이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 재산이 누구 재산인데, 우리 모두의 재산인데, 집합 건물은. 자, 그래서 제가 주저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헌법이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에 대한 기능, 이런 부분, 그리고 법률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모르면 어떻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제대로, 그렇게 하시고, 소유주
입점주분들이 한 가족인데 권력 다툼이나 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죠. 가해자들은 제가 누누이 여기서도 또 말씀드리는데 뒤져야 됩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먹고 살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까지 피해를 줘가면서 가정에 파탄을 주가면서 말이죠. 자기 이익만 챙겨가면서 이렇게 삽니까? 이 돈독에 올라가지고 완전 개판인 거죠. 아니면은 뭐 자기가 어디 뭐 잘못 꽂혀가지고 자기가 뭐가 되네, 관리인이 되네, 뭐가 되네, 관리위원이 되네, 내가 뭐가 되네 하면서 막 아무나 쳐버리고 법률이나 이런 거 근거도 안 하고 마음대로. 그것도 변호사 말만 믿고 된 거지 않습니까? 변호사 말만 믿고 변호사는 승소한다 하니까 막 무조건 뭐 관리비 청구하면 된다 하니까 막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근데 안 그랬는데. 그래서 집 밖의 물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 게 있다고요. 뭘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소유자분들이 그 관심 가져야 될 게 뭡니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 감독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관리인은 건물 보존 관리를 법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줘야 되고, 법률에 근거해서 관리위원은 관리인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 감사라는 분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회계는 제대로 지금 돈 빼먹고 있는지 안 빼먹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지나면 다른 분들이 또 하게 하고, 아주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좀 들어가자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들어가기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간들 보통 보면 있죠.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이런 것처럼 이게 욕심이라고요. 엄청난 권력 용인이 돈에 대한 욕심이 이 욕심. 자기 마음대로 욕심 가지고 설치고 이런 인간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들을 못 봤습니다. 나는 저주합니다.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 부모나 자식들이든 좀 저주합니다. 그 개인들도. 왜 남들한테 그 선량한 사람들 왜 피해를 주나요? 자기들이 피해를 주나 않고, 위선자들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죠. 본인들이 피해를 준 사람들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말이죠. 본인들이 제대로 지키죠. 공용부문 무단해소하고 자기는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래놨고 남들한테 지키라고 해샀고 관리비 폭탄 던지샀고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돈 뒷주머니 타고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임차인들이나 소유자분들한테 농간질이나 시키고 이간질이나 시키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그래서 자, 그 피해를 입은 분들 여러분들께는 제가 간절히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기원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처럼 대한민국 그런 경우 꽤 있거든요. 한 2, 3년 걸쳐가 소송해서 이제 승소를 하고 마무리돼 그거 끝이 난 게 아니죠. 이제 이제 시작인 거죠. 자,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차근차근, 여러분 억울한 건 알지만,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십시오. 차근차근. 그렇게 하시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심한 그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도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찹찹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에 여러분들 관리인은 해야 될 거, 관리위원이 해야 될 거, 자기 역할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소유자들이 해야 될 거, 또 입점주분들이 해야 될 거, 그거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말이죠, 엄폐나 시키고 자기 이익만 가지고 가려고, 그런 인간들이 문제라고, 이 세상에. 안 보입니까? 여러분, 다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죠, 인간이 하다 보면. 그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해야 될 인간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인간들이 제일 이상한 인간들이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게, 더 이상 제가 언급하려고 해도 좀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서,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 여러분들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함께 하시길 제가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